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아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는 이곳 말레이시아에 온다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아이한테 처음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꺼낸 게 작년 3월, 4월 경으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이는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서 일단 학교 생활 그리고 공부하는 거에 만족합니다. 만족해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또 계속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는 여기 지금 학교 생활에 만족해요.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가 작년 중3 때 보여줬던 그 정도로만 노력하자. 그러면 여기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물론 네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이 아빠가 말릴 수 없지만 네가 지난 2년간 중2, 중3 때 한국에서 그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만 가자. 그러면 여기서 고등학교에서도 제일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네가 의대에 가서도 그 정도의, 물론 이제 의대에 가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거는 뭐 아이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의 양이 정말 다르니까요. 그거는 그렇지만 적어도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고등학교 생활할 때는 한국에서 중학교 때 했던 것만큼만 하도록 하자.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한국에서 작년에 아이가 했던 공부의 양보다 오히려 절대시간 면에서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제 지난 영상들에서도 몇 번 언급했지만 한국의 일반고 학생들 공부하는 양의 여기 고등학생들은 절반도 안 한다고 말합니다. 절반 안 해도 최고의 성적들을 받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여기 공부하는 그 과목들이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할 것만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뭡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하고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그게 2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도 군더더기를 다 뺀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진짜 군더더기 빼고 하는 겁니다. 한국 밖에서 적어도 소위 말하는 그런 선진 교육 시스템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육 시스템에서만큼은 할 것만 하면 됩니다. 공부는 묵직하게 해야 되고요. 할 것만 한다는 게 어떤 요령을 피고 지름길을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는 정석대로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공부라는 건 영재가 아닌 다음에 성실하게 꾸준히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아주 어떤 특정 분야나 그런 부분에서는 영재도 필요하겠죠. 어떤 창의성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일반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해야지 그걸 바탕으로 이런 지식적으로 이런 창의성도 나오고 어떤 조금의 영재성도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기를 잘 쌓는 과정이 저는 그래도 그 한국 밖의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훨씬 그거를 잘 충족시켜 준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를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데려온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저희 아이에겐 어떤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실한 아이입니다. 성실하고 그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자기가 딱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공부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지키는 힘이 있다는 걸 지난 2년간 봤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는 아이에게 공부해라, 뭐 학원 다녀라, 뭐 해라,
이런 류의 부모들은 아닙니다. 제가 맨날 뭐 공부 얘기하고 뭐 영어 얘기하고 입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저 아빠는 맨날 애한테 공부하라고 잡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와 정반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이한테 오히려 대놓고 그런 입시 교육에 맞춰서 공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늘 강조했던 아빠입니다. 하지만 이곳 말레이시아에서는 여기 교과 과정에서 그냥 충실하면 됩니다. 충실하면 됩니다. 따로 어떤 뭐 제가 필요한 서포트가 있으면 아이한테 얘기는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과정이고 또 듣는 과목 수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가 그런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겠다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부의 양도 그렇고 아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여 년간 이런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또 제 자신이 어쨌든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압니다. 이게 애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게 힘들겠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처음엔 조금 아이가 또 여기 와서 이런 뭐 IGCSE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약간의 우려도 솔직히 부모니까 있었거든요. 하지만 와서 보니까 아이가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양이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성실성 그리고 꾸준함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아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말대로 영재성이 있거나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아이지만 최대한 공부 역량이나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저도 우수한 학생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 아이는 그런 범주는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모두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실함, 꾸준함 그게 가장 강점이고요. 거기에 아이의 강점은 영어입니다. 똑같이 성실하고 꾸준하더라도 아이는 영어가 원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 제가 안내해 줄 수 있고요. 그냥 만약에 아이가 한국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기만 한다면 그냥 꾸준하고 성실한 회사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적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엄청난 재력을 가진 아빠도 아니고 힘 있는 아빠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서민 가정에서 꾸준함과 성실함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일반 회사원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 회사원 되는 겁니다. 잘 돼도. 하지만 적어도 제 아이만큼은 제 아이 세대만큼은 꼭 제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저는 더 큰 기회를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밖에서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영어는 필수입니다. 영어 하자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영어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성실하고 꾸준하고 노력을 하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공부도 안 하고 한국에서 노력도 안 하는 아이가 단지 영어 배우게 해외로 내보내세요. 어떤 도피 유학을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노력하는 학생,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상위 30%의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학생들이라면 영어적인 능력만 한국 밖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그 무엇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몇 배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